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맨해튼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부근에서 소형 픽업 트럭이 자전거 도로를 덮치면서 최소 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분 로우 맨해튼에서 홈디포 트럭 운전자가 허드슨 강변에 자전거 도로로 돌진 사이클 행렬을 잇따라 치고 스쿨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트럭이 갑자기 사람들을 쳤고 여러 명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는 용의자가 차량에서 내려 보행자들을 상대로 총격을 발사했다고 말했지만 뉴욕 경찰은 용의자의 총기는 모조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출동한 경찰이 발사한 총에 맞고 검거됐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수는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8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공범이 없는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 일대를 전면 폐쇄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한 뉴욕시 전역에는 경찰들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3선에 도전하는 글로리아 오 후보가 한인 사회에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 후보는 잉그루드 클립스 한인 사회는 지난 6년 동안 많은 변화와 함께 타운 행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며 이번 선거도 한인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지난 2011년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에서 4명의 후보 중 1위로 당선돼 타운 최초의 한인 시의원이 된 글로리아 오. 글로리아 오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합니다. 오 후보는 자신의 임기 동안 잉그루드 클립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특히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꼽았습니다. 5,000명 정도 뿐이 없어요, 주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지금 6년 동안 제가 처음 나오고 난 다음에 2년 전에 또 우리 공화당 쪽에 또 그 시의원이 또 하나 생기셨잖아요. 박시원이라고. 그 다음에는 또 작년에는 또 민주당 쪽에서 또 한인 시의원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6명 중에 지금 3명이 한국 사람이고요. Korean American. 오 후보는 불필요한 행정직을 없애는 등 낭비적인 지출을 줄여 세금을 절약하고 타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인 경찰관도 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6명 시의원 중 5명이 공화당이 된다며 권력 견제를 위해 자신과 에드 아베르사 후보에게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요번에 민주당 쪽에서 시스 킵 못하면 공화당 쪽에 지금 5분이 되고 앨런 파크라고 민주당 시의원 하나만 민주당이에요. 그러면은 공화당이 너무너무 그 파워가 세지기도 하고. 잉그루드 클립스는 2명을 뽑는 시의원 선거에 오 후보를 비롯한 4명의 후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7일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에 대해 공금 19만 달러 유용, 부동산세 체납 31만 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 회장은 최근 자신은 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6일 민승기 전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민 회장은 뉴욕 한인회관 부동산세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도 위반한 적이 없으며 뉴욕 한인회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페리어 변호사는 뉴욕 한인회가 제기한 소장에 피고인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뉴욕 한인회 회칙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회칙에 뉴욕 한인회관의 부동산세 신고 등과 관련한 회장의 책임 부분에 대한 뚜렷한 세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 전 회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 측은 민 전 회장이 직접 서명한 회관 채무 보증각서와 재정 보증서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 전 회장이 2013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당시 서명하고 제출한 회관 채무 보증각서
답변서에 의하면 회장에 당선돼 회장직을 맡을 경우 임기 동안 뉴욕 한인회관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 재무 부분에도 뉴욕 한인회관 재정과 관련한 모든 것은 회장이 책임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민 전 회장은 유용한 공금을 전부 한인회에 납부하고 동포사회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금융기관들의 SBA 대출 규모가 강세입니다. 2017 회계년도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은 최근 2017 회계년도 SBA 대출 통계를 발표하고 전국의 한인 19개 금융기관들이 2017 회계년도 1년간 21억 6,257만 3,500달러 대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대출 건수는 2,4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989개 금융기관이 SBA 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개 한인 금융기관은 주류 은행들을 압도하며 대출 규모에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SBA 대출이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대출에 따른 손실 리스크가 거의 없고 SBA 대출 포트폴리오는 금융기관 사이에 패키지로 묶어 사고 팔 수 있는 등 은행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SBA 대출을 한 금융기관으로는 뱅크 오브 호흡이 전체 15위에 올랐습니다. 406건 대출의 대출 규모는 2억 6,382만 9,100달러에 달했습니다. 다음 CBB 은행이 199건 2억 957만 8,800달러로 18위, 태평양 은행이 207건 1억 9,163만 6,100달러로 21위, 한미은행이 260건 1억 5,830만 800달러로 26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제 개혁안의 주 로컬 지방세와 재산세 공제가 유지됩니다. 당초 폐지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중산층 세금 가중이 우려됐었는데요.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도 수월할 전망입니다. 케빈 브래디 연방하원세입위원장은 지난 주말 성명에서 재산세 공제를 다시 항목별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지방세율이 높은 주의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가장 많은 반발을 샀던 부분입니다. 이번 성명에는 재산세 공제 대상에 대한 제한 여부 등 상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레너드 랜스 뉴저지 하원 의원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며 이번 결정이 뉴저지주에 최대 혜택을 주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세법에는 주와 로컬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연방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제 개혁안은 법률세율 20% 인하 등 대폭적인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제 항목 폐지로 메꾸려고 했습니다. 전국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 비율은 평균 28%지만 뉴욕의 경우 34%, 뉴저지는 41%로 높습니다. 이에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지방 세율이 높은 주의 의원들은 납세자들 특히 중산층의 과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공화당은 내달 1일 세제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내 왕따 현상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내 왕따 현황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가 추진됩니다. 최근 교내 왕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마크 트레이거시 의원은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왕따 사건 정보를 교육국이 1년에 2차례 의무적으로 공고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레이거시 의원은 학교에서 생기는 왕따, 괴롭힘 문제는 부모가 꼭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국은 각 학교에 접수되는 왕따, 괴롭힘 사건을 집계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학부모에게 몇 차례 통보됐는지 또 통보되기까지의 소요된 시간 등을 기록해 공개해야 합니다. 시교육국은 이와는 별도로 교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교육국은 앞으로 800만 달러를 투입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응급처치, 트레이닝, 워크숍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교사와 모든 교직원에게는 교내 폭행 대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브롱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왕따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공교육의 확대가 뉴욕주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라십의 봄학기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라십 2018 봄학기 신청 접수가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인 엑셀시어 스칼라십은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자녀로 내년 뉴욕 주립대학과 뉴욕 시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학생들도 다시 신청해 수업료 면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라십 신청 대상의 소득 한도는 2018에서 19학년도 11만 달러 이하로 늘어나고 2019에서 2020학년도에는 12만 5천 달러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풀타임 학생으로 연간 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 엑셀시어 스칼라십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뉴욕주 내에 취업해야 합니다. 지난 가을 학기 첫 시행된 엑셀시어 스칼라십은 4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엑셀시어 스칼라십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제안하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힘을 실으면서 빛을 보게 됐습니다. 퀸즈 플러싱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억되는 RKO 키스 극장이 재개발됩니다. 주민들은 백악관 청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반대 서명지를 돌리는 등 재개발 반대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 주민들은 이달 초 RKO 키스 극장 재개발 반대를 위해 백악관 청원 사이트 Save the Flushing RKO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서명한 사람이 1,62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목표 인원은 2,500명입니다. 또 키스 극장 재개발을 반대하는 서명지는 중국계 개발사 신위안 부동산과 뉴욕시 랜드마크 위원회, 드블라지오 시장, 멜린다 게츠, 퀸즈 보로장 등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RKO 키스 극장은 1928년 개장해 지역 명소로 이름을 날렸으며 1984년에는 연방정부가 유적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1986년 폐쇄된 뒤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면서 30년이 넘도록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신위안 부동산은 줄베인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키스 극장을 상가와 콘도, 커뮤니티 공간 등 16층 주상 복합 건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랜드마크는 유지해 극장 로비와 티켓 판매 입구는 원형 그대로 복원해 보존한다는 조건이지만 주민들은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뉴욕시 직장인들은 80%에 달합니다. 대중교통이 한번 말썽을 부리면 대다수의 뉴요커가 피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뉴욕이 최대 비즈니스 도시가 된 것은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도시계획조사단체 아키다스는 전 세계 대도시 대중교통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뉴욕시는 승객과 환경, 이익 등 3개 부문 20여 개 항목에서 북미 지역 대도시 23곳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는 전철 시스템의 네트워크, 24시간 운행, 롱아일랜드, 뉴저지까지 이어지는 대중교통 시스템, 최근 증설된 페리 시스템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또 승객 부문에서는 환승 시스템과 장애인 승객에 대한 편의성 제공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뉴욕시 다음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몬트리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0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전 세계 순위에서는 뉴욕시는 23위를 차지했고 1위는 홍콩, 다음 취리히, 파리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서울은 49억 4천만 명, 하루 평균 13,000명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서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캘리포니아의 최대 할로윈 축제 웨스트 헐리우드 할로윈 카니발이 개최됩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올해로 30번째를 맞는 웨스트 헐리우드 할로윈 카니발은 내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산타모니카 블러버드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로 내일 정오부터 다음 달 오전 7시까지 산 빈센트 블러버드의 산타모니카 블러버드와 멜로즈 애비뉴 사이가 폐쇄되며
내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산타모니카 블러버드의 라시에네가 블러버드와 크로프트 애비뉴와 할로웨이 드라이브 사이 등 도로 일대가 차단됩니다. 한편 웨스트 할리우드 할로윈 카니발은 매년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참가하면서 세계 최대 할로윈 페스티벌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LA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주력 모델 제네시스의 시승회를 개최했습니다. G80와 G90는 첨단 인체공학적 분석을 통해 적용된 럭셔리한 디자인과 안전성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승차감을 통해 미 자동차 시장에서 고급차 브랜드의 이미지를 빠르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제네시스는요, 역동적인 디자인과 파워풀하고요, 굉장히 럭셔리해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밸레이 서비스도 있고요. 다른 브랜드와 비교 안 될 정도로 인테리어도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한번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편 현대차는 오는 2020년까지 SUV를 비롯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미국의 고급차 브랜드 선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저소득 증식비 지원 프로그램 푸스탬프의 가입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푸스탬프 수혜자는 4,120만 3,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5월보다 30만 명,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1월과 비교해서는 150만 명 줄어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연방정부의 규제 강화 등이 감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뉴저지 주지사에 도전하는 필 머피 민주당 후보의 딸 엠마 머피가 30일 팰리세이드 파크를 찾아 필 머피의 공약을 소개하고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면담했으며 한인사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날 방문은 머피 후보의 아내가 참석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박은님 회장은 머피 후보와의 정식 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입생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웨스턴 커네티컷 주립대가 2018년 가을 학기부터 뉴욕주와 뉴저지주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제공합니다. 거주민 등록금 혜택은 신입생들은 물론 재학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웨스턴 커네티컷 주립대의 타주 학생 학비는 23,107달러인데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면 절반 수준인 연 1,418달러로 내려갑니다. 웨스턴 커네티컷 주립대는 지난 6년간 신입생 7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올 연말 맨해튼 락커펠러 센터 광장을 밝힐 크리스마스 추리가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칼리지 지역에 있는 86년산 노르웨이 전나무로 선정됐습니다. 이 나무는 11월 9일 벌목돼 11월 11일 락커펠러 센터에 도착하고 5만 개의 전구와 스왈롭스키 별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며 11월 29일 락커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에서 공개됩니다. 나무의 높이와 나무 주인들에 대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고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올라가겠으며 오후에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